소년이 처음으로 돌격검에 손을 대자 할아버지는 놀라서 두 번째 반쯤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소년이 첫 번째 가문주가 가진 황금 연애를 드러내니까요. 이 순간 깊이 감동받은 가문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옹, 넌 정말 누구냐? 나옹은 로버트 가문에 속한 암살자로 가문의 각종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중 가문주에게 살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 조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포가 빠르게 나옹의 머리를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걸 발견했을까요? 정신 조작. 그건 로버트 가문이 암살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는 과거에 수행한 임무 중 우연히 정신 조작을 해제했을 뿐인데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호기심에 불타는 나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드루스가 천천히 팔을 들어올렸고 그의 손가락을 튕기며 나옹은 순식간에 가문주 드루스 앞에 넘어지며 심장을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드루스는 자랑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겠어? 첫 번째 구속은 세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마치 벌레처럼 느껴지는 레이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에 심어져 있고 지금 당신의 심장을 내 명령에 따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내적 생각까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드루스, 너는 정말 비열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심장을 찢기 일보 직전의 고통을 참아내며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죽음이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한 목소리와 함께 나는 분노에 찬 마음으로 드루스를 향해 돌진했지만 겨우 단 한 번의 부딪힘에 그치고 말았다. 나는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완전히 정리되었다. 드루스는 불티나게 물러났다. 이게 끝이야? 내 기억이 처음인 때로부터 로버트 가문의 사냥개가 되어왔다. 나 자신의 의식은 없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화형이라 불리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뇌의 구속을 풀어냈다. 자유를 되찾을 줄 알았지만 결국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신이나 악마 모두 상관없어. 드루스에게 복수할 수 있으면? 그 순간 옆에 펜던트에서 푸른 빛이 나와 너는 분노에 선택받았다. 분노가 내 몸을 차지하고 목표는 죽음이다. 그 후 오류 메시지가 들리고 나온이 다시 눈을 뜨자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눈에 비친다. 그 순간 나온은 자신이 환생했음을 깨닫고 전생의 기억을 지닌 채로 앞에 친절한 여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100일 후에야 라온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이 보통이 아님을 깨닫는다. 방의 배치와 장식에서 보아 이곳이 일반 귀족의 것이 아님을. 복수하려는 나에게는 비록 살빼기일 수 있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아직 화환을 통제하지 못했으니 지금은 참아야 하지만 나는 지금 매우 궁금하다. 이곳의 호화로움이 이름이 알려진 귀족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것임을. 이때 시녀가 문을 밀어 열고 큰 소리로 외친다. 실비아 양, 가주가 이미 구입해왔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파괴왕 그렌, 지그하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라온은 자신이 대륙 최강 가문 지그하트에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동시에 그렌은 그를 라온이라고 명명하며 그의 이름처럼 그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길 바란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지만 그가 전생의 이름이었던 때입니다. 이름을 받고 방을 떠나 저녁이 되자 나옹은 드디어 화환을 연마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만화를 베리기 위해 호흡을 사용하지만 화환의 연마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만화를 사용해 심장 주변에 불꽃고리를 창조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만화 감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연마 방법이자 무도자가 될 최상의 기초입니다. 드루스와 같은 존재조차도 화환을 모릅니다. 육체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화환을 이용하고 더불어 대체가하트의 검수를 배우면 드루스에 맞서는 복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연마 중 가장 큰 난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 안의 만화가 한기로 가득 찼고 아직 저기를 쓰러뜨리기 전에도 이미 고장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반지 마법을 사용하여 종합하면 이 얼음 마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은 느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옹이 졸음을 깨고 난 후 글렌은 밤중에 나옹의 침대 옆에 나타나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노인이 나옹의 방에 나타났는데 그는 이 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성스러운 비밀과 의학을 가진 성인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치료사지만 순례를 좋아하여 보통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옹은 성인이 자신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나옹의 몸에 오른손을 천천히 올렸고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비아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냉기 저주가 있으며 그의 마법 회로는 모두 냉기에 막혀 있습니다. 방치하면 금방 살 수 없을 겁니다. 성인이 어머니에게 약을 만들려 할 때 곁에 있던 시녀는 가정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시녀를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냉기 저주군요. 그러나 불반지를 제작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방울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당신을 잃을 순 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좋게 만들어야 해. 전생에서 감정이 없던 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이 가끔 아프다. 나는 자연스레 실비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실비아는 시녀의 막으려는 것을 무시하고 두 사람의 상의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다. 아버지. 나옹을 구해주세요. 하지만 실비아의 강구도 글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는 그를 방에서 끌어내었다. 이 순간 성자는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진정 좀 할 수 없나요? 내가 왔으니 아이의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나옹의 몸에는 9군데 마력 회로가 한기에 막혀 있어. 당신이 자신의 마력으로 그의 몸속 한기를 내쫓았지만 그가 전사가 되길 원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그때 글렌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충분하지. 왜 그는 그를 그림자를 뜻하는 내용이라고 이름 짓기로 했나요? 이에 성인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글렌은 차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1000년 전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어머니가 성인이 주는 영약을 내용의 입에 넣고 있습니다. 맛이 매우 나쁘고 끔찍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너무 강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화속성 영약입니다. 결국 이것은 몸의 얼음기가를 흩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약을 먹으며 수련한 결과 2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5살이 되었고 지금 나의 화환은 2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2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이미 5살이 되었고 이때 나의 화환은 이미 2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고 내 마력 감흥이 더 민감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원인일까요?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시녀가 방에 들어와 나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를 제외한 아무도 이 창을 볼 수 없습니다. 내 화환을 한 별로 연마한 이래 이 물건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용도가 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 물건이 나의 모든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화환 둘째 별에 도달했지만 여만의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영약 없이는 이 정도 성장을 할 수 없었겠죠. 동시에 여러분의 사랑도 필요 없지만 연습에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아직 어린 편이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주로 인한 체질 저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저는 암살자의 정점에 서 있었으니 전 좋은 일들에서 얻은 경험을 화환을 완수하는 데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지구아트에 검술이 있으니 드루스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너무 급해하면 안 되겠죠. 그 녀석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무사 중 한 명입니다.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이때 어머니가 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군요. 이 시점에서 대륙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 6 황제와 5 마물, 제 재생된 지구아트 가문은 6 황제 중 하나에 속합니다. 6 황제가 대륙의 평화를 지키고 5 악마는 대륙에 위협을 가합니다. 각 가문은 정기적으로 심사의식을 열어 가문 자녀들의 첨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바로 지구아트 가문의 심사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후에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홀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즉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비웃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 결국 실패자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저 고민에 빠져 있었어. 왜 직계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나는 신경 쓰지 않지만 어머니에 대한 토론은 짜증나게 해.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그동안 가문주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다. 그는 위험 있게 의자에 앉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음을 보았다.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거대한 검이 떨어졌고 그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 순간 나옹은 놀라고 있었다. 이게 바로 시험의 검인가? 큰 검에 손을 얹기만 하면 당신의 마력 속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옆에서 하인이 신문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브렌치 고아트로. 그는 4살 때부터 머리뼈가 완전히 다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의 재능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이 심판의 의식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성장에 적합한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어서 돌검이 진한 녹색빛을 발산하며 그의 마력이 바람 속성임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은 검술 수련에 매우 적합하며 앞으로 바람을 느끼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레인 부종 가문 출신의 로란 수레인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그의 판단 원리를 대략 이해했습니다. 빛이 오르는 높이는 마력의 순도를 나타내며 마력의 속성은 검날에 나타납니다. 마력 속성 판별이 여기서 중요시되며 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불안은 이미 2등별에 이르렀지만 마력 회로에는 여전히 많은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드디어 나의 심판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내게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동시에 나는 돌검 황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나는 나에게 맞는 마력 속성을 찾아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안내로 나는 왼손을 가볍게 돌돌 말았다. 다음 순간 황금색 빛이 내 앞을 가로막았고 그 순간 그것은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보석검을 높이 들어 올리고 그의 정교한 일격으로 앞에 있는 모든 괴물을 즉각 처치했다. 그러나 나는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마력의 빛 동작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동안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다. 하얀 빛은 어떤 속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낮은 빛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날 조롱할 때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격려하셨다. 그때 그레는 사람들에게 조용해지라고 신호를 보냈다. 오늘의 심판회의는 여기서 끝나며 곧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다. 이후 그렌 가의 주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태양처럼 눈부신 황금빛 빛을 발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지그하트 가문의 최초 가주가 소유한 빛이며 그 초자연적인 힘은 심지어 마계의 호랑이를 뛰어넘는다. 황금 마력과 황금 불꽃은 지그하트 가문의 역사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난 적이 있다. 이 예기치 않은 광경 앞에서 가주는 신비롭게 살펴보고 그 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랑,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지만 현재의 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는 자신이 곧 연습할 새 별 불온에 더 관심이 있다. 또 3년 반이 지나 랑은 12살에 이르렀고 그의 물 속성도 2별에 이르렀으며 신체 상태가 개선되어 몸을 조금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어머니가 랑 앞에 나타났다. 이제 2번째 식별 의식에 참석해야 할 시간이었다. 랑이 자리에 앉은 채로 주인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 훈련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라양이 아직 대응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가 그를 변명하려 하자 그의 몸속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있어 훈련이 너무 일찍일지라도 거절당했습니다. 여기는 지그하트입니다. 아무도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더 넉넉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 도망치려 하는 건가요? 만약 가족에 남고 싶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도망치려 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이나도 직계입니다. 이 순간 라양은 어머니가 혐오받는 이유를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예전 그는 가문을 떠나 마력 회로를 파괴했어. 그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려 했지. 하지만 좋은 일은 길지 않았어. 나를 낳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는 가문으로 돌아가야 했고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어.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야. 나는 실비아의 아들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대우받는 걸 지켜볼 수 없어. 라얀, 가문주에게 접근 중지. 가문주, 원하시는 대로 다음 달에 훈련에 참가하겠습니다. 현재의 무관 교육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나옹은 단호하게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이 끝나자 강력한 압박이 라옹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즉시 입에서 피가 흘렀으며 눈 하나로도 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부의 파괴왕 그렌인가요? 빨리 시루비아가 라옹을 안아 권유하려 했지만 그렌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기도 바쁘게 라옹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순간 라옹은 심상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암살자로서 항상 생사 사이에서 맴돌며 자아가 없고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는 어둠에 위장할 필요가 없으며
무감각한 도구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옹은 이를 물리치며 이웃의 압박 앞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나옹. 칠영하트야. 실비아를 지키고 싶어. 내게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싶어. 저는 소속 구역에서 자랐어요. 칠영하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훈련을 통해 칠영하트를 알아가겠어요. 어머니가 원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할 거예요. 당신은 훈련을 통해 칠영하트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칠영하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좋아요. 제가 잘 준비해서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요. 이 순간 압박에 견디지 못한 나옹이 마침내 땅에 넘어졌습니다. 전생에서 암살자로서의 기술과 화염고리, 너를 무시한 돌이 얼마나 화려할지 보여줄게. 호란의 모든 움직임이 카런에게 다 보인다. 그는 병에 걸렸다고 했지 않았어? 맞아. 하인 중 몇 명이 성인과 가주의 대화를 들었어. 그는 정말로 심각한 병이었다. 카런은 사색에 잠겼다. 그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압력을 어떻게 버텼을까? 오랫동안 고민한 후에 천천히 입을 열어 몇 명을 별관으로 보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나에게 보고하게 하라. 다음 날 가주가 가문의 제5 훈련장에 나타났다. 더 이상 졸지 말아라. 니모. 이제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빨간머리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주인, 당신만이 내가 졸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는 광검 니모다. 디아즈. 다른 코치들은 모두 바쁘게 땀 흘리는 반면 총 교관은 여기에서 나태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니모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나는 내력을 고갈시키는 데 시간을 들였으니 당신도 랑과 관련이 있나요? 실비아는 그만두고 주인 당신은 왜 따라오셨나요? 만약 랑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말했기 때문에 제5 훈련장은 아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심지어 그가 당신의 손자라 할지라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의외로 리모는 주인이 기꺼이 동의하자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하면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한 뒤 그레는 훈련장을 떠났다. 그 순간 리모도 궁금증이 생기며 나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장면이 전환되어 현재 랑의 불링이 이미 3스타에 도달했다. 이는 어머니의 도움 덕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팝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스타 불링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가트 가문의 훈련은 알려진 바와 같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질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 모든 사람보다 우수해질 것이며 나를 조롱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드루스 로버트에게 복수하러 가자. 실비아는 지금 나옹의 방에 와서 나옹이 내일 훈련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너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한 해 늦출 수 있을까? 하지만 나옹은 거절했다. 그들이 어머니를 조롱할 때 난 이제 충분히 견디기 싫어.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른스럽고 얌전한 아이를 보며 실비아는 자신의 과거와 그런 대우를 받게 된 이유를 말했다. 당시 내가 아버지에게 반해버렸어. 그때 그는 그냥 평범한 병사였는데 그와 함께할 수 있기 위해 마력의 중추를 파괴하고 마력의 거울까지 버렸어. 심지어 귀족의 신분도 포기했지. 사실 너에게는 시아라는 언니도 있어. 처음에는 매우 평온하고 행복했어. 그러다가 에덴의 일원들이 우리 위치를 알게 되었지만 임신 중인 나와 아버지는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었어. 비록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경호원을 숨겨두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언니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고 결국 나는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랑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문의 책임을 버리고 가문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싫어하더라도 그녀는 나의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랑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십니까? 실비아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만이 나는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합니다. 미안해요. 랑,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실비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랑은 즉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잠들자 라옹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살피려고 했지만 그때 파란 불꽃이 천천히 공중에 모여서 마침내 나타났다. 파란 악마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내 분노가 나를 끌어들였다. 마법의 반지 둘째 왕자, 분노의 이름으로 내 복수를 이룰 것이다. 이때 라옹은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지금의 라움은 아이의 분노는 그를 소환하기에 부족하다고 억지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관찰해본 후 그는 라움의 심장 깊이에 큰 분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나를 소환했군. 내 영혼과 육신을 내게 바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라움은 이제야 깨달았다. 죽기 전에 분노가 이를 끌어들였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라움은 분노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가 직접 복수할 테니까? 말이 끝나지 않자 분노는 경멸스럽게 웃었다. 넌 뭔가 혼동한 모양이야. 내가 너와 협상 중이라고 생각하지 마. 즉시 주변의 푸른 불꽃이 라움을 감싸고 비행기가 라움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불꽃이 라움의 몸 안으로 들어가 얼어붙은 몸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의식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이때 분노가 라움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분노를 빨리 풀어버려라. 다행히도 라움은 수분 내성이 있어서 잠깐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분노는 계속해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라움 마음속의 분노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내 고기를 빼고 내 피를 빨 수 있어. 그러니 내 몸을 빨리 내놓으라. 하지만 라움은 저항을 포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몸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도. 이제 라움이 버티기 어려운 때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수분 내성으로 이 추위에 저항할 수 있다면 불꽃고리로도 저항할 수 있겠군. 곧이어 한 줄기 열기가 주변의 추위를 흩어졌습니다. 이 순간 분노도 갑작스레 일격을 가했지만 나는 방금 깨어났지만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라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수를 갚겠지만 내 몸은 내주지 않을 것이며 이런 외로운 영혼에게는 절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분노는 천둥처럼 폭발했지만 라옹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롱에게 창피를 당하게 놔두고 말았다. 대마왕이 한 아이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너도 결국 허명에 불과한가 보구나. 롱이 다음 전략을 고민하던 중 갑자기 옆창에서 정보가 들어오며 추가 능력이 해제되었다. 분노와 경악이 섞인 표정으로 자신이 만든 만능 상태창이 롱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롱도 궁금해하며 자신의 상태가 창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이 상태창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어? 내가 이것을 만든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 같군. 하지만 너는 어떻게 이걸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었나? 이 순간 낭도 왜 이번 생의 화환 수련이 더 빠르고 강력한지 이해했다. 시스템 덕분인 모양이군요. 그 후 낭은 분노의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도 이제는 낭을 제지할 수 없어 보이고 곧 그의 팔을 향해 급습하여 손목뒤 모양으로 변해버렸다. 내 힘이 회복되면 넌 나를 막을 수 없겠지? 그 전까지 나는 계속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낭은 그를 즉시 버리려 하지만 상태창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워한다. 현재로선 분노를 자신 곁에 두는 것밖에 없다. 자신이 그보다 강력하게 수련한다면 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두 사람은 걱정스럽게 낭을 쳐다본다. 이별 인사를 거친 후 낭이 5번째 훈련장으로 가는 걸 지켜보았다. 소녀는 팔찌 하나를 차고 있을 뿐이었지만 냉소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손을 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사실, 그 팔찌 안에 마계 제2왕자가 숨어 있다는 걸. 이전에 5번째 훈련장에 도착한 낭은 인파가 많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옆에서의 소문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가느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보면서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때 분노한 악마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에게 심한 경고를 했다. 하지만 낭은 그들을 막아섰다. 무슨 일 있으면 내 앞에서 바로 말해보시겠어요? 버려진 두 사람은 매우 당황해했다. 넌 더 이상 솔직하지 않으니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니? 팽시, 당신들은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 나를 평가하려 하는가? 이 말은 낮은 위치의 상대에게 말해보세요. 노무의 종 마오는 즉시 주먹을 휘두르며 랑에게 달려갔다. 멈춰, 너희들은 칠형하트를 치명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은 건가? 곧 한 목소리에 의해 막혔다. 이때 블랭과 칠형하트가 랑에게 다가와 내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군. 훈련장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저러한 저조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가 랑을 싫어하는 이유는 랑이 선배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뿐이다. 이런 쓰레기가 우쭐대다니. 불에는 절대 참을 수 없어. 진실이라면 빨리 물러나.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고생할 거야. 나옹은 무시하며 너도 하늘의 별 따기를 좋아하는 모양이군. 너 자신이 누구인 줄 아나? 네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직계 혈통일 뿐 그 외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게 평론을 낮추는 권리가 있나?
아버지에게 빌 것 같으면 특권을 가질 수 있겠지. 큰 싸움이 임박한 때 우리 코치 이모가 문을 덤벼들었다. 너희들은 활기가 있어 보이네. 나옹은 여기서 비검을 만날 줄 상상하지 못했나요? 불에는 그저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모든 사람들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번 총 코치 이모입니다. 현재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일부를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분의 1 정도만 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했지만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나의 규칙은 규칙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주인님께 찾아가세요. 그럼 멍하니 있지 말고 뛰어보세요. 무술의 근본은 체력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을 외치기 전까지 당신들은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악마는 얼굴이 진한 회색입니다. 왜 달려요? 왜 당신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추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모는 한 사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순위를 높이는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대결입니다. 앞서 달리는 블런과 롤란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들 뒤를 따르는 나옹은 이 순간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리모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천재를 만나네요. 가문 내에서 파멸의 왕 그랜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있다니. 대부분의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의 색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낭이 내게는 읽을 수 없어요. 그의 몸에서 어떤 색도 보이지 않아요. 이는 낭의 잠재력이 내 이해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모르는 두 사람은 낭을 조롱하며 그가 곧 포기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낭은 굉장히 쉽다는 듯이 편안해요. 이게 정말 훈련 중인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예전 3에서는 굶주림을 피해 달아날 때 낭은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훈련은 그에게 너무나 간단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낭은 그 레이스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리모도 믿을 수 없어하며 낭의 잠재력은 놀라운 것을 알지만 이 정도로 변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낭은 자신의 강한 의지력으로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이런 의지력은 오직 생존과 전투하는 전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나옹이 정말 어떻게 한 건지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드는구나. 그동안 브레는 뒤에서 나옹을 쫓아가는 것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저런 병이 더 이상 훈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길래? 다음 순간 브레는 마력을 발휘해 빠르게 나옹과 누란을 앞질러 선다. 귀족이긴 하지만 어린애뿐이다. 누란은 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다. 이는 자신과의 게임이며 남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다. 나옹은 여전히 런웨이에서 뛰고 있지만 이제는 기름진 결정 등에 가까워지고 있다. 화관의 힘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신도 악마에 의해 지속적으로 습격받고 있다. 내 몸을 내게 주고 나는 내가 그 파란 머리를 넘어서게 해줄 것이다. 다음 순간 분노가 큰 입을 벌리고 라옹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라옹의 몸 전체가 차가움에 감싸였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척하며 겨울의 추위에 저항하며 계속 달리고 있었다. 결국 나옹의 체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두 눈의 시선도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이게 내 한계인가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 순간 리모 선이 끝났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나옹은 깨달았다. 이 평생 내가 쉽지 않다는 걸. 분노도 대담하게 충격적이었고 그냥 내가 아닌 너가 하면 되겠어. 이렇게 허약한 상황에서도 내 공격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한을 초과하는 수학이 부족합니다. 지금 나옹의 체력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갑자기 앞으로 창문에서 힌트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체력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보상 몇 점의 속성값. 악마의 공격을 버틸 수 있었음에도 놀랍게도 추가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리모는 모두를 모았습니다. 자신들이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4분의 1의 인원만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는 이 순간에 말을 돌리며 만약 향후 훈련이라면 너희가 이런 상태로 있다면? 그러면 대다수가 탈락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력 질주를 요구했고 마지막에는 단 한 명만이 그것을 이루었고 마법을 사용하여 간단히 해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훈련을 완수하게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험을 보는 사람은 나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탈락할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들은 임시 학생에 불과하며 6개월 후에 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정식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최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인 공부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모가 팀을 해체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가족 글렌이 리모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롤라는 최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곧 가문의 주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양에 대해서는 저는 그가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족 명칭 이후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생탈이 된 이후로 매우 지루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교관이 되길 원하셨죠. 당신의 임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됩니다. 리모는 이미 미래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그 아이는 춤추는 사람이 될 운명이 아니죠. 리모는 약간 웃음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학생들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가는 나양을 바라보며 모든 이의 생각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버텼을까요? 맞아요. 반드시 리뇨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클라는 확신합니다. 나는 성인들이 리뇨를 그에게 줬다고 들었습니다. 추잡한 녀석, 자신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척을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게요. 잠시 후 나양은 작은 숲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양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리뇨로 속이는 놈, 우릴 속이려 하다니 우리는 당신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나양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루한 이유 때문에요. 자, 좋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클란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다음 순간 낭이 그를 쓰러뜨렸다. 맞아. 우리는 정말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낭은 초록머리 위로 발차기를 날리고 다른 한 명을 주먹 하나로 바닥에 쓰러뜨린다. 이때 악마는 낭을 칭찬으로 멈출 수 없었다. 잠시 후 모두가 랑에게 무릎 꿇고 사이를 타락시키자 낭은 클란의 손에 발을 디뎠다. 그래서 너희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 블런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블런은 모르고 있다. 낭은 놀라움을 느꼈다. 블런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제보한 적은 없겠지? 나를 다시 건드리면 너희가 당하는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랑은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리모가 관찰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젊은 가문주 랑과 닮아있다. 친구 하트, 너희의 향후 행보를 매우 기대하고 있어. 장면이 바뀌자 랑이 추가 보상을 한 번 더 받는다. 내 행동에 대한 분노로 매우 만족스럽게 보상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런 걸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 창문은 도대체 무슨 문제야?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 랑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너 이 무례한 놈, 내가 내게서 힘을 훔치고 있다는 걸 알아. 랑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내 분노가 랑과의 내기로 이어졌다. 내가 이기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만약 당신이 패배하면 내 분노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후 상태창이 표시되어 1등으로 합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너스 조건으로 모든 속성이 2포인트 증가하고 원하는 특성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조건으로 분노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합니다. 당신은 6개월 후의 평가를 의미하나요? 그럼요. 이모가 최우수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는 특성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내가 가진 하나의 특성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레벨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렇다면 실패 시 분노 지수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분노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 후 랑은 심사숙고에 빠졌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조건은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얻는 보상도 매우 풍부했다. 잠시 생각 끝에 랑은 이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협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전생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검술 연습을 준비할 때 낭만이 기초 체력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나이언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검술 수련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데 나이언이 수련을 하고 있는 동안 로라는 그의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주체적으로 라이언의 앞에 나타나 라이언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로라는 그저 라이언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 후 정적 속에서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라이언의 이해를 초월한 그가 수련을 시작하자 이후 라이언이 무엇을 하든지 로라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가 라이언의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자신이 청량한 향기를 풍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향기는 로란에게 갑자기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수련 중인 라이언은 또 다른 동료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리안입니다. 같이 수련해도 될까요? 이후 일상 속에서 세 사람은 항상 함께 수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이라도 6개월 후인 오늘 가문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부모들이 현장에서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분노가 라이언의 앞에 나타나 내기를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 둘이 비슷하게 되면 내 분노를 받아들이라고 라이언은 곧 분노를 해소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보다 못할 뿐이죠. 다음 순간 도리안의 이상한 행동이 라이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라이언은 어쩔 줄 모르겠네요. 어째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지? 이때 라이언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실비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문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문주가 오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리모도도 이에 크게 놀랐습니다. 가문주님, 오늘 왜 시간이 남아있으신 건가요? 이 날은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이라고요. 어째서 이곳에 나타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이 명령에 따라 리모의 미소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곧 나서 강력한 압박을 풀어냈다. 전사로서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해 너희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즉시 옆에 있는 가족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기장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공평하다. 리는 가볍게 말했다. 진정한 기장은 시간과 성과의 축적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영혼의 레벨. 이것은 기장 없이도 무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다. 방금 반박하려던 부모는 가문의 주인 그렌에 의해 말을 끊겼다. 그가 맞다. 우리는 아직 기장을 모르지만 이것은 무사들에게 타고난 것이며 열심히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있나요? 그렇다면 시험을 시작합시다. 라난, 앞으로 나와라. 나머지는 물러서라. 규칙은 간단하다. 내 압박을 견뎌내고 나에게 닿으면 합격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력한 압박이 라난을 향해 쏟아졌다. 만약 너가 기장을 사용하면 탈락이다. 이제 내 의지력을 연습한 결과를 보여줘. 라난은 강력한 압박을 이기며 천천히 리에게 다가갔다. 결국 라난이 리의 팔을 잡자 리는 라난의 합격을 선언했다. 내 노력은 내가 다 봤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 다음 지원자, 도리안,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리에게 다가갔다. 걱정하지 마라. 라난처럼 내 압박을 견디면 된다. 도리안을 향한 압박의 폭발과 함께 도리안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때 롤란도 주목했다. 리는 각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강도로 압박을 풀어낼 것이다. 그는 각 아이를 신경 써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도리안도 시험에 합격했다. 다음은 브렌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압박이 브렌을 향해 쏟아졌다. 그는 이 순간 나란히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궁금해했다. 브렌은 단지 위압력을 견디는 데에도 힘을 다 썼고 저희 교관을 만질 생각조차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후 리모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보다 재능이 있지만 너무 맹목하고 거만해. 다른 사람들이 기본 훈련을 열심히 할 때 당신은 무의미한 검수를 연습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로지 기장으로 해결만 할 뿐이야. 지금 기장을 사용하면 당장 버리겠어. 이때 브렌은 이제 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자신을 묵시. 브렌은 결코 잊지 못할 어릴 적 아버지가 형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한 장면을. 냉혹한 눈빛에는 한 줄기 동정이 없었다. 만약 이곳에서 실패한다면 그는 절대로 버림받을 것이다. 브렌은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마침내 리모의 앞에 이르렀다. 리모는 조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통과했다. 나는 당신이 12살이라는 것을 기억할 거야. 성급한 성장을 원하지 말고 당신이 걷는 길에 항상 머리를 들고 다니면
발 아래에 돌에 걸려 넘어질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명. 랑키아트. 당신은 그 말과 함께 리모의 끔찍한 위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의 영역은 경기장 밖의 관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순간 주인 그랜조차도 당황했다. 이는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리모는 차분하다. 내 관점에서는 당신의 재능이 불행과 논란보다 높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영향을 주는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야. 이 순간 랑키는 랑키야. 그레아트의 영혼, 전생의 암살자 라옹의 영혼을 가진 그 역시 라옹은 이제 리모에게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 순간 주인 그렌의 시선을 끌었다. 리모는 놀란 눈길로 라옹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리모에게 손길을 전해주었다. 소란스러운 장소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동에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빛의 검 리모와 멸망의 왕 그랜조차도 이 젊은이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럼 나는 지금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이때 리모는 깨달았고 곧이어 라옹에게 그레아트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이 테스트는 종료되었고 곧바로 사람들 앞에서 이번 시험의 1위를 발표했다. 동시에 오버눌련관의 최고 학생이기도 하다. 라옹 그레아트. 그의 어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녀는 분명히 부정행위를 한 것이에요. 이때 분노에 휩싸인 브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1위를 차지한 병든 여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라옹은 내 체력과 능력이 나보다 낫지 않다. 나는 그녀가 1등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는 불미스러운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곁에 있는 관중들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 명은 냉기 저주를 받은 병자가 1등이라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브렌은 라옹에게 결투를 제안했다. 리모는 즉시 브렌의 의도를 이해했다. 당신은 정말 이 1위를 원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리모는 주인 그렌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브렌과 결투하겠습니까? 평소의 상황에서는 브렌은 라옹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라옹은 망설이지 않고 거부했다. 시험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결투를 하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은 풍족한 조건을 제안했다. 수석학원을 걸고 싸우면 이길 경우 동화 하나를 줄 거야. 가족 내에서는 금, 은, 동화가 모두 큰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이지.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도 크게 다르며 같은 등급의 훈장이라도 가주가 준 것이라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라온은 응하기로 했고 결투하는 쪽은 마법의 길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결투를 시작하자. 말이 끝나자마자 브렌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측면 차기를 라온이 막아내자 이어서 아버지가 직접 전수한 정호권을 사용했다. 하지만 브렌의 공격은 라온에게 막혔을 뿐만 아니라 브렌의 기술도 아주 명확하게 파악되었고 라온은 현장에서 정호권을 익혔다. 그리고 라온은 브렌이 자랑하던 정호권으로 그를 단번에 크게 눕혔다. 동시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이 자가 왜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브렌조차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정호권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너의 주먹이 너무 느려서 기술이 다 보였어. 그 후로 내가 내 권법을 모방해서 쓰지 못해. 심지어 리모도 이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 라옹이 실제로 정호권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브렌의 공격을 상쇄시키자 그 기술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하지만 라옹은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는 이미 최고의 재능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바로 칠코하트 가문이 필요로 하는 인재다. 이후 리모는 사람들에게 이 경기의 결론을 선언하고 승자 라옹 칠코하트를 선언했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달려와 라옹을 꽉 안았다. 동시에 로란의 가족들도 그의 행동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브렌의 아버지만은 그를 한 번도 노려보지 않았고 그 순간 그의 내면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화면이 역전되며 브렌은 아버지의 꾸짖음을 받고 있다. 브렌,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서 집에 돌아오라고 한 말. 너 지금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게다가 쓸모없는 놈에게 지고 말았어. 나를 굴욕스럽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너도 형님처럼 졸업식에서 다시 성적을 평가받아 최우수 학생을 뽑겠다는 건가?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그런데 지금의 브렌은 모든 잘못을 라논에게 돌리고 있다. 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브렌이 훈련실에 도착하자 평가가 끝난 실내는 특히 조용했고 곧 라옹의 사물함을 주목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브렌은 사물함을 열어보았고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고 좁은 사물함 안에는 신발 상자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최소 20켤레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신발을 썼다는 건가요? 그 자신은 두 켤레밖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에는 갑자기 돌아보았고 예전 훈련실 안에는 나옹의 운동하는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휴식 중이나 검수를 연습하며 나옹은 항상 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그하트 가문의 특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고 곁에 흩어진 훈련 장비와 이미 낡아버린 신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에는 신발을 깔끔하게 상자 안에 정리하고 돌아섰다. 그는 어떤 결심을 내리고서였는지 훈련장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노력이란 사전에서의 정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순간 불에는 노력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다. 소녀는 화로를 한 번 쳐다보았을 뿐 화로는 즉시 폭발했다. 하지만 소녀는 부상조차 입지 않고 첫 대가의 기법을 익히게 되었다. 네오는 천재 중의 천재로 전투 중 상대의 기술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펼쳐내어 적을 손쉽게 물리쳤다. 마계의 왕조조라도 크게 놀랐으며 이렇게 이상한 존재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네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현재 자신이 이기고건 잭팟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감각이란 뭐야? 이건 너의 인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야. 지금은 일성이어서 10%만 증가하지만 내가 사용하면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스킬은 괜찮은데 내 명령 능력은 아직 부족하네. 다음 날 어머니와 대화하던 나온은 집주인 글렌이 직접 나온에게 메달을 수여하려고 하면서 집사에게 방해를 받았다. 가족 홀에 도착한 나온은 집주인에게 메달을 받았다. 나온은 손에 쥔 동문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문제의 답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나온은 집주인에게 물었다. 실비아, 제 어머니, 그녀의 원래 직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글렌은 멈칫했다. 당신은 그녀의 직계 신분을 복구하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성취해야 할 것은 가문에서 인정받는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직 아이인 당신에게는요. 나옹이 약간 웃으며 말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구리색 도자기를 다시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가문주에게 말이 끊겼습니다. 잠시만요. 보상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한 문제에 대해서 동파가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이 원하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랑은 정말로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한 부분의 연습 방법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고에게 동파의 보상과 동등한 연습 방법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전 생의 최고의 암살자로서의 연습 방법이 있어도 어머니의 직계 특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드루스의 첫 번째 목적을 위해 랑은 지금 더 강력한 연습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말이 끝나자 집주인이 곧 손가락을 튕겼다. 순간 사방에서 나타난 책장들이 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지그하트의 책장 중 하나다. 팔을 높이 들면 당신에게 맞는 책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랑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 필요한 물건이 나타나길 바랬다. 그 순간 공중에서 한 권의 책이 빛을 발하며 나타났다. 랑은 주목하며 그 책을 보았다. 그 책은 왜 이렇게 낡고해진 걸까? 하지만 가장은 크게 놀랐다. 어떻게 이 책이 나타난 거지?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획득한 거죠? 이 순간 책이 랑의 앞에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안술, 이게 뭐야? 하지만 랑이 가볍게 닫자 책은 즉시 빠른 속도로 넘어갔다. 다음 순간 모든 종이가 랑을 향해 펼쳐졌다. 얼마 안 가. 랑은 종이에 감싸여 사라지는 불꽃이 되었다. 놀라운 장면을 보며 랑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몸 안으로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레앙. 가정주의 말이 레앙을 현실로 되돌렸어. 네가 방금 뭐라고 했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공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그럼 이 책의 이름은? 그 후 레앙은 손바닥을 고요히 바라봤어. 천안술. 이 책의 이름은 천안술이야. 그럼 너는 책 속 내용을 기억하고 있니? 물론이지. 레앙은 확신 있게 대답했어. 그렇다면 너는 떠나도 좋다. 네가 동광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으니. 나옹은 돌아섰다. 나옹이 떠나는 등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시점에서 그레는 추억에 빠졌다. 과거 가문의 강화를 위해 그레는 감정을 완전히 봉쇄했다. 가문에 버림받은 자신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는 방관했다. 심지어 시르비아가 가문을 떠난 후에도 그레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륙의 정상에 가문을 세운 후에야 그레는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한 느낌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소중한 감정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의 손녀와 며느리의 비운을 듣고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당신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실비아와 당신이 저를 싫어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당신들을 지킬 것입니다. 저택의 주인, 그레님은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집사의 목소리가 그랜을 현실로 되돌렸다. 맞아요. 당신의 추측이 맞아요. 그는 얻은 무공, 그의 배움으로 사용될 것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양님은 지금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이 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책은 평생 책장에서 녹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차피 그 기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에게 주는 게 낫겠어요. 저는 예감해요. 미래에는 무서운 폭풍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의 라옹도, 가문주가 자신에게 이 책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차피 그 가치는 금의 색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활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답니다. 그래서 라옹은 즉시 수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기법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라옹은 한 번에 배우겠다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 그의 생각은 분노의 악마에 의해 방해받았다. 어려움에 빠진 것 같군. 하지만 조심하게. 만약 내가 기가 끊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가 말한 대로 천념술은 자연의 마력을 흡수하여 마력 중추에 쌓아 에너지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방해를 받으면 자신의 마력 중추를 파괴할 수도 있다. 특히나 심한 한기 저주를 받은 나에게는 더욱 위험할 거야. 넌 이걸 먼저 노리고 있었던 건가? 물론이지. 내가 훈련 중일 때 갑자기 방해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몸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지만 악마 군주인 나에게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구가 되면 내가 당신을 대신할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칠 때 내가 당신의 의식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이 녀석은 이전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요. 내용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여유롭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매일 밤 나를 관찰하러 오는 자가 있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한편 시녀 주디엘은 오늘 본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구리색이 뭘 좋은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용이 수련할 때의 기운 흐름을 발견하자 그것은 보통의 무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게가 원하는 소식일 것이다. 그 후 줄리엘은 편지를 물속에 넣고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음 순간 그녀의 목에 짧은 칼이 대신 들어왔다.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움직이면 죽을 거야. 눈을 호수 쪽으로 돌려. 이때 줄리엘은 마침내 자신을 붙잡은 근시 롱이를 알아보았다. 그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네가 나를 관찰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나는 너를 주에 깊게 살펴왔다. 어떻게? 네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니? 이때 줄리엘은 이전의 엿보기가 이미 주목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롱은 모르는 척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롱은 줄리엘에게 입을 벌리라 명령하고 즉시 그의 입에 약 하나를 밀어 넣었다. 나오는 물 위에 떠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편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 암살자 라온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디엘을 놀라게 하면서 달빛을 이용해 암호를 풀어냈다. 자, 이제 내가 추측해볼게. 이 일을 시킨 배우는 카렌츠에르트였던 거지? 라온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주디엘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무리 자신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정보는 모두 드러나버렸다. 주디엘이 생각에 잠긴 순간 갑자기 복부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이제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몸속에서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전에 내가 먹은 것이 분명 레이저 벌레였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소중한 것까지 잃게 생겼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다. 정말 나에게 레이저 벌레를 먹인 건가? 이걸 알고 있다니 정말 예상치 못했군. 내용의 말로 주디엘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자 복부가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 순간 주디엘은 자신이 진짜로 레이저 벌레 한 마리를 먹인 것을 깨달았다. 주디엘은 드디어 눈앞에 이 악마가 아이를 가린 것임을 알아차렸다. 나는 곧 이 편지의 내용을 수정할 거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줘. 누설될 것은 언젠가 누설될 테니 이건 단지 내 비즈니스 능력의 부족을 증명할 뿐이야. 이때 내용이 천천히 주디엘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부터 넌 이중 첩보가 돼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유출해도 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나에게 알려줘. 다음에 널 만날 때 나는 유용한 정보를 얻길 바랄 거야. 언제 레이저 벌레를 사용했어? 분노한 악마는 매우 궁금해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단지 그에게 몸살을 일으킬 약을 먹였을 뿐이야. 그렇다면 넌 그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니? 정보는 여러 측면에서 얻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정말 이상해. 나옹의 여러 가지 방법에 직면해 이 순간의 분노는 오 하고 한마디만 하고 싶다. 소녀는 하루에 25시간을 만나 오로지 기장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만. 나옹이 1위인데도 기장 사용을 못하는 마지막 학생이다. 하지만 폭발에 당하고 나서 나옹은 기장을 깨우치고 심지어 첫 번째 가문주의 황금 성명까지 장악했다. 바로 그때 훈련장에 도착한 나옹은 이때까지 일한 감독이 말한 대로 학생들이 4분의 1만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때 바로 이전에 나옹이 임박한 산전수전에서 곧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어머니의 제안 때문이다. 로랑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완전히 나옹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나옹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나옹에게 감사를 표시하라고 나타내었다. 결국 이건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때 라앙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브렌은 다시 자신이 생전에 독선적이었던 브렌이 라앙에게 사과를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제 행동이 너무 비열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2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추월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절대 나태해지지 말고 저를 추월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13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라앙은 치그하트 가문의 강함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리머가 늦게 도착해 우선 모두가 정식 학원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모두의 훈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몇 가지 다른 과목이 추가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라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긴 머리의 매혹적인 소녀가 모두의 시선에 비친다. 이 소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리모는 소개합니다. 지난해 낙역한 학생 마샤 체그하트입니다. 이후 함께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리모가 마샤를 소개하려 했지만 그녀에게 말을 맡깁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 위에 두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나와서 싸워봐요. 이 순간 나옹은 자신이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어서 나옹은 일어섰다. 나는 중학생 나옹 키그하트다. 마샤가 나옹과 결투 준비를 할 때 옆에서 블렌이 막았다. 마샤, 너 이렇게 하는 게 체면에 어긋나지 않아? 나옹의 성적은 강사와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너 이걸 부정하려는 거야? 너 이런 말 하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녀는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롤란이 랑 앞에서 급히 막았다. 내 앞에서 사라져. 학생들 사이의 우정은 진짜 부러워. 내가 좀 무례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내버티면 모두가 마샤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그녀는 남의 뒤에서 숨는 겁쟁이를 가장 싫어한다. 블렌과 롤란이 방심한 동안 빈 공격을 하자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며 랑을 공격했지만 랑은 쉽게 피했고 심지어 랑의 한 방을 맞았다. 답답해진 마샤는 즉시 기세를 내렸지만 곧바로 리모가 막았다. 내가 너무 경시했나? 내가 공기로도 못 보는 줄 알았어. 랑은 아직 기세를 배우지 못했네? 너가 이기더라도 승리하지 못한 것 같지 않아? 그가 기운을 배우기 전에 결투하자. 그 후에는 이 거리극이 끝나고 장면이 변하며 사람들은 현재 전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브렌이 미리 배운 적이 있지만 3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무례함을 느낍니다. 반면 나옹은 제로에서 시작해 한 달 미만의 시간 동안 자신의 힘을 추격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로 가면 나옹은 결국 자신을 추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브렌뿐만이 아니라 마샤 체이그하트도 있으며 그녀는 매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권투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발전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랑과 브렌과는 달리 그들은 이전에 학습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명백히 심한 추위 저주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훈련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대로면 그는 곧 나를 앞지를 겁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른 천재라고 평가하는 이입니다. 체그하트 가문에 입양된 이후 저는 항상 모두에게 추월당할 대상이었습니다. 자칭 천재들이나 옆집 천재들 모두 제게 이르리 패배했습니다. 상대방의 절망과 무력함을 보는 걸 정말 즐기는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마샤는 낙담한 채 집에 돌아왔고 곁에 있는 집사는 즉시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샤 양,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옹의 무술 실력은 눈부시긴 하지만 그는 절대 마샤 양과 맞설 수 없어요. 그는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거든요. 바로 라옹 씨의 오로지 신체 감정만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런 사실이 당신이 입양되기 전에 일어난 거란 걸 모르죠. 식별의식의 라옹 씨의 마력 무리 가능성 있을수록 낮은 존재이죠. 심지어 속성조차도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라앙 씨는 제5훈련장에서 유일하게 기장을 잡지 못한 학생입니다. 비록 그가 구리회를 획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법은 최종무관의 공법에 약간 높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라앙 씨는 구리회에 대응하는 공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식별기의 판단이 옳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라앙 씨는 무술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마샤의 머리 위에 떠있는 어두운 기운이 사라졌다. 다음 날, 라앙 씨는 검술 훈련 중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검술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 마샤가 천천히 훈련실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빨리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군요. 역시 수석 학생이네요. 만약에 너도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마 넌 꽤 좋은 검술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은 입을 다물었다. 라옹은 아직 기장을 배우지 못한 유일한 학생이기 때문이다. 마샤는 심금을 크게 만족시켰다. 그 순간 루앙은 직감적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게 말할 게 있니? 여기서 떠나.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떠날 거야. 어찌됐든 나는 직계를 위한 고급 과정에 참가할 거야. 저녁 무렵 라앙은 마침내 쉬어 앉았다. 즐겁게 흥청망청한 훈련으로 그는 재미있음을 느꼈다.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암살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무술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드디어 깨달았나요? 마샤의 도전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네요. 전공 훈련에 집중해서 그가 말한 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와 충돌하면 아무런 이득도 없을 거예요. 수천 번의 경험이 없어도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노을란이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자에서 구 형상의 물체를 꺼내어 나옹에게 먹으라고 시키며 나옹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그것은 호기심과 분노를 일으켰어요. 이거 맛있어? 빨리 말해. 어때? 맛있어? 맛이 꽤 괜찮네. 이건 진주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이야. 말을 마친 직후 와라는 방을 떠났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위로하러 온 거였나요?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그녀가 마지막 하나를 내게 주었다. 그녀는 분명히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야. 앞으로는 그녀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군. 화면이 전환되자 주디엘은 나얀에게 보고할 정보를 모두 전달했다. 그럼 그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라옹 군이 전투기술과 검술에서 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라옹 군은 기장을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그들은 실비아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옹 군이 이렇게 진행하면 나도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디엘은 호기심에 차서 라옹에게 물었습니다. 라옹 군, 당신은 의도적으로 기장을 마스터하지 않은 건가요? 누가 알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추측해보세요. 미안해. 감히 질문해서. 조종이 끝난 후 라옹은 주디엘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당신이 고의로 한 줄 알았다니 예상치 못했어요. 현재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능력의 일부입니다. 라옹이 다시 운동하러 나갈 때 리모가 그의 뒷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리모는 라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라, 소년. 내가 너에게 에너지 필드를 가르쳐 주마. 화면이 전환되면 두 사람이 숲속으로 향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학습 기장과 등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양이 궁금하게 물었다. 제가 키가 작긴 하지만 제 교훈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장을 연마하는 것이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는가요? 리모는 미소를 지으며 라양이 처음으로 기장을 연마하는 장면을 아직 잊지 못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라양은 체내의 한기를 제거하지 않고 불꽃과 한기를 융합시켰습니다. 만약 라양이 완전히 융합할 수 있다면 그의 미래는 확실히 밝을 것입니다. 이때 리모는 랑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숲의 정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 리모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올리자 강력한 압박이 랑을 향해 쏟아집니다. 이것이 나의 기장 속성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엘프의 일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너는 인간이며 체내에 매우 추운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갑게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바람의 힘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원하는 불꽃 형태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숲을 태우지 않는 이상 불꽃 한 점 볼 수 없어. 리모가 조심스럽게 장면을 맺고 급하지 마, 너한테 딱 맞는 곳이 있어. 장면이 전환되어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곳은 북부에서 뜨거운 장소로 유명한 대장간이었다. 노인이 일을 멈추고 이번엔 뭐 좋은 걸 가지고 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앞에 계신 이분은 가주의 손자님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고
가주 본인이 오지 않는 한내게는 상관없어. 이때 라옹은 그들의 대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을 불타는 불꽃에 집중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불꽃인가? 나무가 타오르는 모닥불이든 마법사가 부리는 불꽃이든 수많은 불꽃을 봐온 라옹은 현재 이 불꽃에 깊이 매료되었다. 이건 완전히 자신이 상상하던 불꽃과 같다. 불길이 줄어들자 라옹은 즉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박켄, 내 이름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 찾는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 순간 라옹은 박켄이라는 이름에 충격을 받았다. 전설의 대장장이 박켄이라니. 그는 가문의 주인 글렌의 청검진성까지 만들었다고 전해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30년 전 사라졌다고 하더니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그 후 랑온은 박켄에게 깊이 꿇어앉으며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랑온 지그하트입니다. 박켄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내 일에 대해 말했습니까? 리모는 곧장 머리를 젓고 그는 랑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그하트 가문의 장인입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리모는 다시 박켄에게 간청했습니다. 랑온을 이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는 박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랑온에게 너무 눈에 띄는 곳이지 않은가. 결국 그는 실비아의 아들입니다. 말이 나오자 박켄은 즉시 돌아보았습니다.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와켄의 시선이 순식간에 친근해졌어. 나는 여기서 10년을 불만들기 위해 지냈지만 금색 목탄은 어떤 목탄보다 강력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해도 난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둘은 밖에서 이야기하게 됐어. 오늘 내가 그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방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놀랐어. 그 아이의 숨결은 불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아마 그 아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소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7달간 불 옆에서 별을 쉐. 그만의 비법을 연마해왔어. 이 기간 동안 랑은 항상 불에 대해 생각해왔어. 사람들은 불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은 모든 원소보다 안정적일 수 있어. 랑이 신경 쓰는 건 불에 가까이 있을 때 천연수종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야. 이 순간에 리모의 말이 랑에게 계속해서 퍼지며 너가 얻고자 하는 불꽃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세요. 너 자신의 진정한 추구를 생각해보세요. 드루스에게 복수하고 어머니 직계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어둠을 비추는 길 하나, 모든 야수를 물리치는 검 하나,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영원히 타오르는 연회를 원합니다. 이 순간 랑의 몸 안으로 뜨거운 마력이 쏟아져 들어가며 랑은 자아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랑은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분노가 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복종했는데 마침내 내가 너의 방심을 잡았군. 이 순간 랑 아래 분노의 큰 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젠장, 왜 이런 때에 잠시 평온이 지속되어 랑은 분노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이 순간 랑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던가. 그는 마무리였다는 사실에 이때 랑의 몸 전체가 차가운 기운으로 뒤덮여 심지어 숨쉬기조차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용은 어려운 선택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천천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지금 컨쇼를 중단하면 즉시 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내용이 얼마나 차분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한 악마의 자신감 넘치는 말씨입니다.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표정은 참으로 잘 모르겠군요. 당신은 지금 예전처럼 내 힘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저항을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삶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숯불로 변해버린 노인과 같은 거죠. 숯불. 분노의 말이 즉시 내용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차피 죽음은 똑같다면 용감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옹은 더 이상 화로의 열기에서 마력을 흡수하지 않고 화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불길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간 라옹은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화로에서 마력을 무모하게 흡수했습니다. 너 뭐해? 그만둬. 분노에 대항하여 맹렬하고도 뜨거운 마력이 라옹을 향해 쏟아졌고 주변의 불길이 급속히 솟구쳤습니다. 이때 발켄도 크게 겁을 먹었습니다. 이는 그가 보는 첫 번째 격렬한 불길이었습니다. 곧바로 라옹을 향해 돌아본 그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방 안에서 라옹은 현재 식겁하며 떨고 있습니다. 박해는 상황을 조사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니모가 급히 막아섰고 지금은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순간 낭은 자아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는 마법 폭발체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엄한 저주인가요? 우리는 이 순간 그저 고요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리모는 마음속으로 랑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 순간 랑의 심장 속 마법력은 분노마저도 감당할 수 있었다. 멈추세요. 목숨을 허비하지 마세요. 네가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하지만 랑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어. 결말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1%의 기회라도 있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걸 피할 거야. 그때 온도계에서 긴급 경고음이 울려 토네이도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모는 크게 놀라. 그가 지금도 마력을 흡수하고 있는 건가? 그동안 랑이 분노와 함께 고함을 질렀을 때 그는 앞에 있는 불길을 잡아 다음 순간 대장간이 터져나갔다. 두 사람이 경악할 때 랑은 불꽃이 흩어지는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주변엔 황금빛 불길이 무리를 이루었다. 랑은 눈앞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바라보며 자신은 기운 속성을 배우기만 하지 않고 천념술도 이른바 이성, 그리고 빙방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어 이후에는 체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이급엄한 냉기장을 연마시켰고 자신이 불행해서 행운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나옹은 가슴에 손을 천천히 얹었고 그의 피부도 곧 피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전능 팝업창이 나옹의 주의를 끌었다. 왜냐하면 너가 절망 속에서 분노를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극한을 초월하는 보상으로 모든 속성값이 3포인트 상승했다. 이 순간 나옹은 전능창에 놀라고 두 번째와 반초 동안 멍해져 있었다. 이 보상의 크기는 이미 2년 반의 연습 결과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분노는 또한 놀라운 얼굴이었다. 젠장, 결국 우리 둘 중에 누가 괴물인가? 내가 이미 초계백작에 이르렀는데 어째서 아직도 버틸 수 있어? 내가 이미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라오아은 방금 전에 규령관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용해져도 자주 자신의 몸을 부족한 것을 바꿀 수 없다. 라오아은, 괜찮아. 이때 박해는 급히 라오아은 앞에 왔다. 응, 난 괜찮아. 그럼 너는 기장을 배웠니? 내 덕분에 기에 힘을 배웠지만 내 일을 망친 점 죄송합니다. 이 순간 나옹이 어색하게 돌아보았고 당신이 괜찮다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얻은 후 와켄의 떨림이 드디어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 말이 끝나지 않았고 곁에 있는 불길이 와켄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옹이 의아하게 와켄을 쳐다봤지만 그는 지금 전방이 불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삽을 들어 화덕 속으로 넣었을 때 와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흥분했다.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까? 그가 그리로 가기를 꿈꾸어온 놀라움을 직접 보니 와켄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 속의 황금 석탄을 찾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와켄은 지금까지도 단호하게 내달려왔습니다. 지금 와켄은 자신이 찾아온 황금 석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흰 숲보다 더 강하게 타오르고 검은 숲보다 더 오래 타오릅니다. 당신의 도착 덕분에 제 12분의 2 성공했습니다. 와켄은 점점 더 흥분해서 황금 석탄을 나옹에게 전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옹이 자신의 기여를 부정하자 와켄은 의미심장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옹, 너 자신의 재능을 더 믿어도 좋아. 네가 수련하고 있는 동안 방 안의 모든 화덕이 내 숨을 따라 강해졌다. 나는 망치를 휘두르는 늙은이일 뿐이지만 내가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어. 이건 다 내 탓이야. 내용, 내가 내게 질문이 하나 있다. 내용,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야? 내가 어떤 검객이 되길 원하니? 내용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검객이 되고 싶어. 포기하지 않는 검객이냐? 어린아이 입에서 그 대답을 듣다니 생각지도 못했어. 두 해반 뒤에 당신도 자신만의 검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심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이 금판으로 직접 당신을 위해 검을 주조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은퇴하셨잖아요? 가끔은 은퇴와 복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발 잘 살아주세요. 그 후 나옹은 박켄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때 산 정상의 리모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정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행히 나옹은 마지막에는 기세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정말 무서운 거야. 내 말이 맞지? 가주. 이때 가주 그랜이 리모 옆으로 왔다. 이제 가주, 너는 안심해도 돼. 매일 내가 널 보러 오는 게 고생인 줄 알아. 하지만 고지식한 그랜은 여전히 리모를 부정했다. 난로의 마력은 농담이 아니야. 그 깊고 끝없는 마력과 뛰어난 순도를 생각하면 무섭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마침내 그의 기세는 안정되었다. 그는 정말 재능 있어. 이건 재능 한마디로 가릴 수 없어.
글레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저 아이. 그는 자신의 족쇄를 풀고 올라가려는 힘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은 5번째 연습장. 월라는 문을 열심히 쳐다봤다. 나앙이 대문에서 나타날 때까지. 롤란이 신속하게 그의 곁으로 갔다. 즉시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한 디저트를 건넸다. 하지만 그때 다른 일이 롤란의 주의를 끌었다.